2500년 현재의 지구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 과거의 사람들은 지구의 수명이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했고, 실제로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적도 있다. 국지적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에서 3년마다 새로운 전염병이 창궐했고, 빈부의 갈등은 격화되어 비참한 삶을 이어갔으며, 곳곳에서 서로를 증오하는 감정이 2중 3중으로 지구를 뒤덮었다. 골물대로 골문 지구와 병들어가는 인류. 종말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던 거버넌스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다. 비록 겉모습뿐일지라도 은행, IT, 무기산업 등으로 막대한 자본을 벌어들였던 거버넌스는 썩어가는 지구 위에 철제와 시멘트를 쌓고 최첨단 기술을 집약하여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금 구현해냈다. 천문학적인 자금과 노력이 들어간 세상의 사람들은 홀리듯이 빠져들었고, 어두운 현실은 뒤로한 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이는 인류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한 임시 방편일 뿐, 거버넌스는 더 나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남몰래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여 생성돼 새로운 은하를 발견하기에 이른다. 밀코메다 은하에 있는 수만 개의 각기 다른 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다. 만일 다른 행성으로 인류가 이주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정도로, 거버넌스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낯선 행성의 탐사를 위해 1만 명의 인류를 선발할 크립토 공고문을 내었으며 1만 명의 선발대를 꾸렸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자질과 능력을 갖춘 예술가를 모집합니다. 예술가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유는 홀로 낯선 행성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 활동이 가장 좋을 거라는 행동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드백 수용이 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발한 이유는 거버넌스 본부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본 프로젝트는 이제껏 상상해보지도 못한 크기의 도전이기에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선발된 밀코메다에는 거버넌스의 연구실에서 우주학, 창조력 테스트, 생존 훈련까지 철저한 관리를 받았고, 5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인류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 캔버스 NO에 탑승한다. 인류를 구하기 위해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라. 이번에야말로 지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서 지나온 시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가능성은 과거로 돌아가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니. 엔터테이너 지수. 이곳이 나의 행성이라니. 지수는 2개의 해와 거대한 호수가 있는 행성의 주위를 둘러보았다. 형광색으로 빛나는 식물들은 별이나 조명처럼 화려하게 존재감을 뿜어냈고, 그 모습에 홀린 지수는 자연스럽게 로봇 고양이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켰다. 펫 로봇은 원래 사람들이 쓸쓸함을 달래는 용도였지만 점차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고성능 카메라와 자외선 탐사, 간단한 숫자 통계, 홀로그램 형상화까지 가능하게 됐다. 카메라의 렌즈는 펫 로봇의 눈에 각각 달렸고, 화질 또한 보통의 카메라보다 훨씬 뛰어났다. 나중에 지구로 돌아가면 바로 업로드해야지. 마음 같아서는 찍자마자 올리고 싶었지만 밀코메다 은하에서 지구와 통신이 가능한 건 거버넌스와 소통하는 채널밖에 없었다. 지수는 일단 기록을 남겨놓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다. 로봇 고양이의 카메라 기능을 켜고 코에 빨간 불빛이 들어온 것을 확인한 후 멘트를 시작했다. 여러분, 제가 이 행성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곳은 제 소유의 행성이고 이름은 바다의 보석이라는 뜻의 코델리아로 지으려고요. 호수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뒤에 펼쳐진 아름다운 호수를 화면에 담기 위해 로봇 고양이는 드론처럼 날아올랐다.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밖에 소식을 전할 수 없지만 하루더 떠빨리 밀코메다의 행성이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서 팬들을 초대하려는 게 지수의 목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처음 할 일은 밀코메다엔의 매뉴얼대로라면 행성에 캡슐이 안전하게 착륙하면 정착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 손에 든 매뉴얼을 읽은 지수는 찬찬히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최고의 엔터테이너인 지수의 정착은 남들과 달라야 하니까 나중에 최초의 밀코인, 월드클래스 지수가 탔던 캡슐이라는 기사가 날 것을 대비해서 예술적인 면모를 잘 표현해줄 만한 디자인이 필요했다. 지수는 지구에서부터 미리 가져온 페인트통과 여러 장식품을 통해 캡슐을 꾸미기 시작했다. 컨셉은 팝아트로 통통 튀고 발랄한 느낌이 나랑 가장 잘 표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처럼 신이 나서 꾸미다 보니 캡슐의 디자인은 금세 완성됐다.
100m 전방에서 봐도 한눈에 띄일 만큼 화려한 모습과 당장이라도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생동감을 보니 처음 기획했던 의도와 맞게 지수라는 엔터테이너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 만족스럽다. 훗날 코델리아 행성에서 공연할 때 캡슐을 타고 등장해도 좋을 것 같다. 행성을 가득 채우는 팬들의 함성과 그에 보답하듯 열정을 다해 공연을 올리는 지수의 모습. 그리고 마무리 피날레. 감사합니다. 지수는 공연을 마친 사람처럼 힘찬 목소리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러나 주위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고 숙였던 허리를 서서히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금까지는 거대한 공연이 이루어진 모습은 지수의 상상이었다. 분명 아름답긴 하지만 뭔가 적막한 코델리아 행성에 로봇 고양이와 함께 있을 뿐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박수 소리라도 녹음해올 걸.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내뱉은 소리에 지수의 품에 안겨있던 로봇 고양이가 그의 볼을 핥았다. 위로를 해주는 듯한 로봇 고양이의 모습에 지수는 실없이 피식 웃었다. 그때 펑! 갑자기 뒤에서 큰 굉음이 들렸다. 뒤를 돌아본 지수가 소리의 정체를 알기까진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늘 위로 튀어오르고 있는 빨간 열매는 좀 전까지만 해도 커다란 나무 위에 달려있던 거였는데 지금은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불꽃처럼 터졌다. 펑펑. 붉은 과육은 반경 20m 이내로 넓게 퍼졌고 과육의 액체를 맞은 다른 식물은 급속도로 줄기가 자라거나 성장이 촉진되면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 서로가 서로의 거름이 되는 모습에 지수는 입을 떡 벌었다. 이곳 코델리아 행성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서로가 서로의 거름이 되며 성장을 도와주는 이런 행성에선 자원이 고갈될 일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은 인공적으로 만든 음식이 아닌 신선한 식량으로 늘 배를 채울 것이다. 물론 새로 정착하는 행성에서는 인류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지수는 불꽃놀이처럼 터지는 붉은 과육을 바라보면서 목 부근에 붙어있는 통신기를 작동시켰다. 코델리아 행성의 상냥한 특성을 알게 된다면 거버넌스도 기뻐할 테니 도착하자마자 행성의 특성을 알아차린 운 좋은 사람은 자신밖에 없을 거란 생각에 금세 기분이 좋아지며 통신 연결을 서두르기도 했다. 그런데 지지지. 이게 왜 이러지? 통신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본부에서 5년간의 훈련 중에 가장 먼저 배운 것이었고 가장 기초적인 지식인 만큼 작동 방법을 잊어버렸을 리 없다. 하지만 버튼을 아무리 눌러보아도 지지직거릴 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지지직보, 어디, 규슈. 오디오를 최대치로 켜니 본부인 것 같은 사람의 목소리가 겨우 들리긴 했지만 대화다운 대화는 한마디도 해보지 못한 채 통신기가 검은 연기를 내면서 터졌다. 지수는 사색이 된 얼굴로 광활한 코델리아 행성의 풍경을 바라봤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분명 아름답게만 느껴졌는데 일말의 소통마저 끊긴 지금은 살이 떨리도록 무섭다. 아무도 없다니.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다니. 나 혼자뿐이라니. 늘 사람들의 관심에 둘러싸여 사랑받던 지수였기에 두려움은 배로 커졌다. 지수는 결국 혼자라는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볼품없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라도 날 찾아줘. 나 여기 있어. 성량이 좋은 그의 목소리는 코델리아 행성 아주 멀리까지도 퍼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고 한다. 엔터테이너 지수 45일차. 지수는 생각보다 코델리아 행성에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 통신기가 끊겨서 홀로 낯선 행성에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몇 날 며칠이고 꼼짝없이 넋을 놓고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 자신은 지구에서 선발되어 우주로 온 남다른 존재라는 걸. 사실을 깨우친 지수는 드라이버와 펜지를 들고 통신기 앞에 섰다. 고장난 통신기 정도야. 단숨에 고쳐주시. 호기로운 웃음을 지은 지수는 망설임 없는 손길로 통신기를 분해했다. 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침대에 정처 없이 누워있는 시간보다 통신기 앞에서 뭔가라도 해보는 시간이 늘었고 통신기를 해부하고 고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본부에서 지시한 매뉴얼은 기간대로 빠르게 이행했다. 전동 드라이버가 없어서 단단하게 조여진 나사를 손힘으로만 풀어야 한다던가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자신은 엔터 쪽 지원자로 뽑힌 거라서 공기계에 나는 것이 없다던가 등등 중간에 위기는 닥쳤지만 한번 시작한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본부에서 모든 기계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조작도를 펜 로봇의 안에 심어두었다고 들었다. 이대로만 잘 따라가다 보면 분명 성공할 수 있으리라.
지수는 이마에서 뚝뚝 흐르는 땀이 통신기 내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며 로봇 고양이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자 로봇 고양이는 수술실에서 의사를 어시스트해주는 간호보조처럼 빠르고 섬세한 손길로 지수의 땀을 닦아주었다. 로봇 고양이는 밤낮이고 지수의 곁을 떠나가지 않았다. 평소에 말을 잘 듣는 성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주인이라 챙겨주는 모습에 감동한 지수는 더더욱 통신기 내부를 살피는 손길을 받비했다. 하지만 교시 후 뭔가 시원하게 고쳐지는 소리 대신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코 밑에 기름 범벅이 된 지수는 그대로 멈춰서 미동조차 하지 못하다가 스리슬쩍 엉덩이를 뒤로 빼냈다. 그리고 열대 시간 동안 앉아있던 자리에서 벗어나 산산이 분해된 통신기계를 끌어안았다. 너까지 떠나지 마.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내 위에서 과자나 콜라도 안 마시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청소해 줄게. 제발 돌아와. 이날의 충격은 꽤나 길었다. 지수는 이전보다 심하게 캡슐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분해된 통신기에 베키라는 이름을 붙여주곤 때로는 친구처럼 애인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베키, 왜 아직도 안 자고 있어? 그래, 너도 오늘 하루가 아쉬웠구나. 나랑 함께 코델리아 행성의 푸르는 밤을 만끽하자. 언젠가 너의 병이 낫는다면 우리 함께 꼭 손잡고 세계 여행을 하자. 지구에는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아주 많아. 내가 나와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 응? 뭐라고? 그래. 지금의 너여도 당연히 좋지. 베키야, 내가 갑자기 나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도 모른 척 해줄게. 제발 부탁이야. 날 혼자 두지 마. 지수의 상태는 나날이 심해져만 갔다. 거버넌스의 본부에 있을 때 이러한 상태였다면 공황장애와 심신미약으로 우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을 거고, 팬들이 지수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큰 충격에 빠져 함께 우울함을 겪을 수 있을 정도로 지수의 불안정한 우울함은 자신을 넘어서 주위에까지 넓게 퍼져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결국 끝을 보았다. 응? 뭐라고? 통신기가 지수에게 말을 건 것이다. 분명 들린 목소리의 지수는 얼굴을 통신기에 바짝 붙여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발전된 기술. 맨날 며칠을 바라고 바랬던 통신기에 인간아. 나의 눈물이 찔끔 섞여서 영혼을 갖게 되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는 걸 깨닫기에 지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베키야, 뭐라도 말해봐. 내가 널 찾아줄게. 이번에도 역시나 대답은 돌아왔고, 이를 들은 지수는 통신기를 들고 바닥에서 일어났다. 처음으로 수만 명의 팬 앞에서 공연하고 환호 받았을 때보다 두근거렸으며 무려 45일 만에 들어본 타인의 목소리에 첫눈에 반하기라도 한 듯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조금 높은 미성에 애절하게 누군가를 찾는 것 같은 목소리. 지수는 베키 또한 자신을 간절히 찾은 거로 생각하며 목소리가 이끄는 방향으로 걸음을 돌렸다. 처음에는 해부된 통신기 내부에서 들리는 듯했지만 두 번째로 이어진 목소리부터는 아주 조금 멀고 단단하며 두꺼운 무언가가 사이를 가로막는 느낌이었기에 지수는 캡슐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으며 맨발로 잔디밭을 빠르게 밟아 나아갔다. 목소리가 지수를 이끄는 곳은 탐사 기간 때엔 한 번도 발을 디딘 적이 없던 곳이었다. 본부에서 지시한 행성 탐사 매뉴얼은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되는 만큼 매우 중요했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충격에 휩싸여 반쯤 미쳐있던 지수에겐 소용없는 말이었다. 그래도 마지막 남은 책임감을 쥐어 짜내서 겨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겉핥기식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오히려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끌려 행성 이곳저곳을 쏘다니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제대로 된 탐사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지수는 언덕을 내려가 호수를 지나고 그 너머에 만들어진 작은 길로 들어갔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 하기엔 너무 올곧게 나 있었지만 지수는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환청의 속삭임과 의문의 발자국, 그리고 낯선 이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정말 베키가 사람이 돼서 나타난 건가? 해가 진 방향이 다르니 자신의 그림자는 아닐 거고 거버넌스는 한 행성에 한 명의 밀코인만을 보낸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성에 있는 낯선 사람은 베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지수는 조명처럼 빛나는 나무 열매가 비춰주는 낯선 이의 얼굴을 떨리는 시선으로 바라봤다. 3등신 정도 되는 비율의 노란 신체. 각자 팔이나 다리에 이따금 화려한 색감을 지닌 것을 제외하고는 노란 색상으로 온몸이 뒤덮인 밀코인. 지수 81차. 또 다른 밀코인을 만나게 된 건 천운이었다.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지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해나가 주었고 엉망으로 해부돼서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통신기 또한 조립해 주었으니 센트, 아스거스, 멜리는 처음 보는 기계의 모습에 조금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금세 감을 잡았고 10분도 안 돼서 조립에 성공했다. 통신기 내부를 봤을 때 부식되거나 달라진 부분은 없어서 따로 고친 것은 없고 통신도 연결되진 않을 거라 말하였지만 지수는 조립이 다시 된 것만으로도 크게 안도했다. 이대로라면 본부에서 비상 연락을 취하거나 구조대를 보내려 사인을 주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테니까. 지수는 자신이 반쯤 미쳤던 이유를 무작정 통신기를 분해해서 조립하지 못하면서부터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졌고 끝내 통신기를 베키라 부르고 애원복걸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라 생각했다. 도저히 혼자서는 헤어나올 수 없던 악몽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 센트, 아스거스, 멜린에게 고마울 따름이었다. 지수는 친구들에게 최선과 정성을 다해 저녁 만찬을 대접했다. 비록 우주식이긴 하지만 많이들 드세요. 80일 차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정신을 반쯤 놨던 지수는 아직도 캡슐 안에서 생활하였고 그마저도 본인의 이동 동선을 제외하고는 쓰레기가 가득했다. 음식에 올려진 테이블 위에도 이따금 날아다니는 먼지가 보이고 위생적이라고 볼 순 없는 환경의 센트와 멜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눈치를 살폈다. 그때 아스거스가 가장 먼저 식기를 들며 말했다. 비록이라니요. 저희 때보다 훨씬 먹음직스러운 거려. 신께서 주신 이 용한 양식에 감사하며 잘 먹겠습니다. 아스거스의 말이 끝나자 센트와 멜린도 짧은 묵념을 하고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느릿하게 움직이던 손과 식기가 점점 속도가 붙었다. 배가 고팠던 모양일까? 고델리아 행성에서 식용이 가능한 생물이 있는 건 못 봤는데 그동안 뭘 먹으며 지내온 걸까? 지수는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이 깊은 우울감에 빠진 탓에 행성 탐사를 게을리하느라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을 테지만 그냥 누구라도 대화하고 싶었다. 아까 신이라고 하시던데 종교가 있으신 건가요? 어쩌다 우주에 오게 된 겁니까? 나이는요? 지구에선 어느 지역에 사셨어요? 혹시 저 아세요? 저 지수라고 완전 킹왕짱 엔터테이너. 그동안 밥을 잘 챙겨 먹지 않았던 건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수는 배를 채우기보다 공허했던 마음을 채우는 일이 시급했기에 밥을 먹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동은 식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거는 것으로 이어졌다. 아스거스는 길게 내려진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가려져 지수의 물음이 들리지 않은 건지 눈 한 번을 올려보지도 않았고 결국 입을 연 건 센트였다. 센트는 입에 있는 음식을 꼭꼭 씹어 크게 삼키고는 말을 이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하자면 저희는 모두 신자입니다. 신의 부름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죠. 밀코메다 M 말고도 밀코메다 이주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요. 처음엔 다들 그러죠. 다들. 센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지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아스거스가 눈치를 주며 말리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순 없었다. 고고하다는 단어가 사람이 된다면 아스거스 같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기에 식사를 하던 도중에 말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리라 예상한다. 지수는 밥을 다 먹고 다시 물어볼 생각으로 아주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친구들이 화가 나서 떠나버리면 다시 혼자 남게 되니까. 지수는 주체할 수 없는 말과 호기심을 대신해서 팔과 다리를 쉴 새 없이 떨었고 다른 사람들의 식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아스거스와 멜린이 식기를 놓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질문할 타이밍은 아스거스가 자연스럽게 가져가 버렸다. 보아하니 아직 씨앗을 안 심은 것 같군요. 아스거스는 씨앗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 식사를 하던 내내 고개를 식탁에 박은 것처럼 시선을 전혀 들지 않았는데 언제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말은 틀린 게 없다. 캡슐 안에서만 생활한 흔적. 그럼에도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은 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향기 나지 않는 금빛 씨앗의 존재. 아스거스는 손을 걷고 일어나며 지수를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만 따나 매뉴얼을 이행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었기에 지수는 아스거스가 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아스거스가 한마디를 덧붙였다. 신께서는 과거의 산물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수, 당신을 도와주는 일이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며 우리는 함께입니다.
아스거스가 말할 때면 묘하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거대한 단상 위에 올라간 교주를 바라보는 것처럼 고개가 위로 들려졌다. 지수는 코델리아 행성에 온 지 8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스거스와 센트, 멜리는 지구 시간으로 1500년 정도. 그들은 코델리아 행성에 대해서면 빠삭했고 금빛 씨앗을 심기에 적합한 장소 또한 파악하고 있었다. 아스거스의 지시에 따라 지수의 걸음을 이끈 멜리는 금빛 씨앗을 심을 위치를 알려주었다. 지수가 보기엔 주변의 다른 숲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지만 이곳의 땅은 정말이지 다른 곳보다 비옥한 지 며칠 만에 덩굴을 내기 시작했고 금빛 씨앗이 포도종의 일종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3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포도를 밟아서 발효시키기에 가장 알맞은 습도와 온도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5일 만에 맛 좋은 와인이 만들어졌다. 놀라운 성과였지만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아스거스는 쉬지 않았다. 그는 매뉴얼을 전부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으로는 작품 만들기를 추진했다. 다만 이 작품 만들기만큼은 아스거스와 센트, 그리고 멜린을 처음 만나 식사를 하던 날부터 지수가 생각해둔 것이 있었다. 바로 오페라.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지수의 창작자로서의 마음을 연신 끌어냈다. 지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춤을 추는 것도 랩을 하는 것도 전부 잘하고 좋아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던 것은 작사. 가장 잘하는 것은 작곡이라는 사실을 팬들은 알고 있다. 지수는 아스거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멜린의 아름다운 미성, 그리고 센트의 무게감 있는 중저음에 어울릴 만한 선율을 생각했고 자신들을 신잘하고 소개한 그들에게 맞게 오페라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곡은 원래 공연할 때 사용하려던 캡슐 앞에서 노래하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은 로봇 고양이의 화면에 전부 꼼꼼하게 담았다. 완창을 뒤로 하고 비디오를 뒤로 돌리며 몇 번이고 노래를 반복 재생한 지수는 친구들을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했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낯선 행성에서 혼자 어떻게 지냈을까? 아름다운 코델리아 행성을 전부 잊어버리고 무얼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처음에는 한눈에 반한 코델리아 행성이지만 두렵고 외로움에 사무치다 보니 그저 낯선 행성으로 전락했었다. 하지만 아스거스와 센트, 멜린을 만나고 나서 함께 씨앗을 심고 재배를 한 뒤 작품도 만들고 나니까 다시금 주변의 아름다운 환경이 마음에 담기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가장 다행인 것은 친구들이 고쳐준 통신기 덕분에 90일 차에 가까스로 본부와 연락이 닿았다는 거다. 삐삐삐삐. 그동안 연락이 없던 통신기에서 아주 짧게 일정한 소리를 내더니 이내 강하고 높은 소리를 내었다. 캡슐 앞에서 자기 작품을 재생해 듣던 지수도 호숫가에서 놀고 있던 멜린과 센트도 거대한 돌 위에 앉아 기도하던 아스거스도 한 번에 듣고 캡슐 안으로 달려올 만큼 놓칠 수 없는 높이의 소리였다. 그 중에서도 지수는 가장 격하게 반응하며 거버넌스를 불렀다. 1만 명의 사람과 소통의 장은 지수에게 물 만난 곡이었고 지금 당장 꼭 소개해주고 싶은 나의 인연과 영웅들이 있으니까. 거버넌스, 소개해줄 친구들이 있어요. 얘길 들어보니까 다른 밀코이는 행성에 있던 생물을 발견한 게 전부인가 본데.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또 초초가 습관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목청을 높이며 은근슬쩍 자신들을 까내리는 지수의 모습에 대부분의 밀코이는 얼마나 대단한 걸 알아왔는지 보자 싶은 심정으로 주시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으니 부담스러울 만도 했지만 이러한 상황은 지수에게 설렘만 줄 뿐이었다. 지수는 계속해서 뜸을 들이다가 중대 발표라도 하듯이 화면을 휙 돌렸고 화면은 지수의 친구가 된 밀코인 3명을 비추었다. 보세요. 저 코델리아 행성에서 만난 또 다른 밀코인. 그러나 장대하게 시작했던 소개는 초라하기 그지없게 막을 내렸다. 본부 측에서 지수의 통신을 끊어낸 것이다. 어라? 갑자기 끊긴 통신의 지수는 맥 빠지는 의성어밖에 낼 수 없었다. 하지만 정확히는 통신이 끊기고 그 뒤에 온 메시지에 의해 난 소리였다. 역대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나? 역시 내가 최초. 라는 생각과 함께 글자를 찬찬히 읽어보던 지수는 메시지를 수락했다. 거버넌스님이 지수님에게 1일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지만 궤도 안에 있던 밀코메다엔 프로젝트 90일간의 여정이 전혀 색다른 궤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